안녕하세요.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시비에 휘말리는 남자, 예설분재원 상머슴 이재룡입니다. 우리 감독님 웃으시네요. 왜 웃으세요? 심심할 때마다. 이런 영상 진짜 찍고 싶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저를 구체적으로 집어서 언급을 했고 또 우리 액비를 구체적으로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 영상 보면서 대나 많이 웃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반박한 내용에 대해서 저쪽에서는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견이나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분재원과 저와 우리 액비를 공격을 해왔는데, 이번 영상만큼은 반드시 좀 대답을 해 주시기를. 그리고 제 말투 이 액비 관련 이 대응 영상에 제가 많이 이렇게 비꼬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럽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이 의사소통이 되면은 세상에 대화로서 풀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저도 믿고 있는데, 근데 제가 진짜 처음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자, 그래서 이번 항목은, 이번에는 제가 되도록이면은 비꼬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처음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스타트나 구스타트는 정부에서 공인된 인증을 거치는 것이다. 맞습니다. 제가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농사용이나 텃밭용이나 전원주택용으로 허가를 한 것이지 분재용으로는 허가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해명서를 역시를 봐도 분재용으로 사용해도 좋다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분들은 분재에 대해서 사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없거나 검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마치 정부 인증을 받은 이분은 이 분재라는 것하고 자기 과거에 과수원집 아들이었다라고 그랬는데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아직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분재라는 한정된 공간과 그 다음에 대지라고 하는 또 밭이다라고 하는 과수원이나 이런 밭이다라고 하는 그 넓은 공간에서 비료를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아직도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밭에서 사용하는 화학거름 상관없습니다. 그 화학거름으로 연면 시비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싸잡아서 정부에서 공인하고 인증해줬다.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제가 간접 우회해서 비판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언제 비판했습니까? 저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꽤 괜찮은 거름이다라고 칭찬을 해줬지, 이게 분재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언제 제가 그 비판했습니까? 제가 써보지도 않았는데요. 다만 거기에 화학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화학거름을 사용할 경우에 분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제가 누차 여러 사람들의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고한 것 뿐이죠.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이제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예술 액비가 속효성이라 문제가 된다. 왜,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거름을 주면은 보통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잎 색깔이 바뀌잖아요. 거름 효과가 그렇게 잘 나타나는데
이게 속효성이라 문제가 된답니다. 깊은 한숨만 나오는. 한숨만 나옵니까? 그렇게 한숨만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분재형 걸음은 기본적으로 속효성이어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아니요, 제가 설명 좀 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왜 속효성이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분재 용토 자체를 갖다가 바특이나 이 유기질 걸음이 포함되어 있는 부엽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원래 깨끗한 무균 흙을 갖다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걸음은 인위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재거든요. 그래서 그 걸음의 양을 가지고 나무 성장 속도를 갖다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효과가 한 1년 후에 나타난다든가 몇 달 후에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게 분재 걸음으로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재 걸음을 주고 나서 이것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걸음이어야만이 이게 그 나무 상태를 갖다가 그때그때 확인을 하고 걸음을 더 줄 것인가 조금 줄 것인가를 갖다 결정을 하게 돼요. 더더구나 자, 만약에 우리 가을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걸음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2달 정도 효과가 후에 나타난다. 그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9월 달에 주는 걸음은 11월 달에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9월 달에 걸음을 줄 수가 없어요. 물론 7월 달에 맞춰가지고 9월 달까지 맞춰서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걸음들, 이 분재에 쓰는 걸음들은 대부분이 속효성 걸음이고 깻목이 주 원료로 사용되었던 이유가 깻목 자체가 속효성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속효성이다라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예솔표 액비가 문제가 아니고 깻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속효성이 문제가 된다면요.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그 깻목으로 액비 만드는 법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작 그 속효성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면은 깻목 액비는 깻목 걸음은 다 사라져야 맞습니다. 근데 마치 그걸 예솔표 액비가 문제인 것처럼 또 이런 식으로 예술을 지금 비난해 왔던 방식 그대로 이건 비판이 아닙니다. 완전 비난이고 악의적으로 음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삼아요. 더더구나 여러분들 그분 영상 3분 딱 있는데 거기서 딱 영상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들어있는 황산 암모늄에서 암모늄이 속효성 걸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솔표 액비가 속효성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속효성 걸음은 자기 걸음을 비난하는 겁니까? 예솔표 액비를 비난하는 거야? 속효성 걸음 안 된다면서요. 근데 왜 자기 걸음, 화학비로는 속효성 걸음이 되고 예솔표 액비는 속효성이라 안 되는 겁니까? 자기가 최소한 이 영상을 참여하려고 그러면 머리를 좀 생각을 하고 내용 자기 그 가져온 글도 좀 읽어보고 이래야죠. 읽어보지도 않고 자기 걸음이 거기 그의 속효성 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걸음 놔두고 자기 나무 걸음만 속효성 걸음이라고 비난을 하면은 그게 누구한테 먹혀들겠습니까? 신도 아니면 안 먹혀듭니다. 신도는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맹종하고 쫓아가는 게 신도거든요. 거기 댓글 많이 보입니다.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시죠?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네. 자, 본인이 설명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 걸음도 예. 본인 입으로 속효성이라고 맞아요. 본인 입으로도 속효성 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예. 곧바로 예솔표 액비는 예, 속효성이라서 안 좋은 거라고. 자, 네 번째. 진실이라는 말 참 좋아하시대요. 진실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 본인이 사과 방송을 따로 준비하고 저한테 댓글을 달아서 사과하는 내용을 갖다가 댓글을 남겼을 정도로 예솔표 액비를 지속적으로 음해하고 비난해 왔다라는 거. 저는 물론 그 이유 다 압니다. 때가 되면 공개할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진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숨겨진 것은 다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자기의 걸음을 갖다가 판매할 목적이었죠. 그래서 몇 마더니
제가 좀 잘생겨서 부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저를 갖다가 자꾸 늘어지는데, 첫 번째 진실은 그거예요. 그건 본인도 인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스타트나 구스타트가 화학걸음이 포함된 제3종 복합비료였는데 이걸 갖다가 끊임없이 친환경 걸음이니 유기 인증을 거친 걸음이니 하면서 광고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인은 실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알면서 그걸 계속 그런 식으로 광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살 때 파는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물건을 팔았을 때 그걸 사간 사람이 문제를 삼으면 반품해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당연하죠. 전자선거래법도 지금 모든 단순 변심에 의한 것도 반품이 가능한데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해서 물건을 팔았을 경우는 당연히 반품을 해줘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현재 상법이에요. 장사가 어려운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원칙을 갖다가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본인은 그걸 실수로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실수를 갖다 한 번만 했으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실수를 갖다가 설사 본인이 실수했다라고 했더라도 그 피해 구제 조치를 단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반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문제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는 전부 보상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놈 사기꾼이다 뭐다 욕하면은 내가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갖다 구입해 간 사람은 분명히 잘못 구입한 거잖아요. 말하는 사람, 파는 사람의 그 말을 믿고 구입을 했다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직도 그게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그분께서 어디 가서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샀는데 그분이 말한 것하고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그것하고 영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런 물건이라도 팔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할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억울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억울한 분을 위하여 해서 특별 영상까지 제작해 드렸는데 그걸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액비의 핵심은 압축이다. 그래서 재밌잖아요. 액비의 핵심은 압축이랍니다. 그래서 50대 1로 섞어야 되고 1000대 1로 섞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된대요. 그렇게 근데 우리 액비는 10대 1로 섞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답니다. 심지어는 10대 1로 섞었는데 그것이 물이냐고까지 합니다. 물 맞습니다. 그 물도 나무를 갖다 미치게 하고요. 본인 말로 미치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은 나무, 죽어가는 나무도 생사의 반전을 시키는 신비의 물이죠. 그 신비라는 말을 빼먹으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잖아요. 네, 이거 비꼬지 않는다고 해놓고 또 해요. 아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것이 그냥 10대 1로 섞으니까 그냥 물이에요. 그리고 또 함정 하나. 본인이 만든 액비는 50대 1로 섞는다라고 그러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만든다고요? 예, 본인이 이게 만들어서 파는 건 아니고 이게 페트병에다 만드는 게 있어요. 본인이 만든 액비는 50대 1로 섞는다고 하잖아요. 거기 원재료가 구스타트, 마이크로스타트입니다. 거기에 25% 화학걸음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건 발효 액비가 아니고 뭐냐? 화학 비료를 갖다 희석한 걸음이에요. 이게 발효 액비 아닙니다. 거기에 황산이 들어있는데, 그분 그 영상 댓글에서 보면은 예술표 액비는 오래 묵혀두면은 냄새가 사라지는데 그 집 액비는 오랫동안 안 썼더니, 오래 두고 사용했더니 냄새가 아주 심각해지더라.
그래서 우리 액비를 갖다, 우리 액비, 오래된 액비는 쓰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설표 액비가 효과 없다고, 미세물이 없어서 효과 없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썩는 거예요, 닭똥물이. 닭똥물이 썩고, 그 다음에 그 닭똥물 썩은 데다가 화학그램 25%가 들어있으니까 비료 효과 분명히 나타냅니다. 또 그냥 썩은 물도 비료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화학그램 희석한 걸 갖다가 10대 1로 희석해서 줘보십시오. 나무들 그대로 다 제 주제 맞은 듯 다 쓰러집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우리 액비하고 비교를 해요? 유튜브에서 보면은요, 그리고 책에서도 보면은 이 깻목을 갖다 발효시킨 모든 액비는 기본이 10대 1입니다. 기본이 그래요. 10대 1. 근데 예설표 액비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더더구나 액비는 고농축의 기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20대 1 정도로 희석을 해도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효과를 갖다 업그레이드를 해왔는데, 고농축 기술이다라고 하면 그걸 짚어서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10대 1로 오는데 예설표 액비 일주일에 한 번씩 줄 경우에는, 이 완성무구 경우에는 20대 1로 섞어도 된다. 근데 기본이 10대 1이라고 말하는 것은 액비를 주는 나무들 대부분이, 여러분들 구독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대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10대 1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GK365라고 하는 걸음은 1000대1이라고 그러면서 액비, 우리 액비 사정없이 까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GK365 사용설명서 좀, 제발 좀, 사용설명서 좀 읽어보고 방송 좀 해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GK365는요, 발효한 걸음이 아니에요. 액기스입니다. 액기스. 액기스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용 방법을 보면은요, 알카리성 걸음하고 혼용하지 말고 개봉했을 경우는 되도록이면 빨리 쓰라고 그래요. 상하거나 변질이 되니까. 그 액기스를 하고 어떻게 발효 액비를 갖다가 구분합니까? 그래서 제가 또 액기스라고 하길래 또 액기스를 찾아봤습니다. 네. 발효식품을 갖다가 액기스로 만들면 참 재밌겠다. 순창하면 고추장이잖아요. 그래서 고추장 액기스를 한번 내가 또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해봤어요. 네, 뭐라고 나왔어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 네, 그 무거운 고추장 여기서 나갈 때 네. 이 큰 통에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 액기스로 만들면 무게수도 줄이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추장 액기스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 고추장 액기스는 못 붙이, 고추장 액기스라는 것이 어디 있어? 매실 액기스가 나오더라고요. 고추장 액기스를 검색해보니까. 매실 액기스는 나올 수 있지. 예. 그거 GK365 동물성 기름 갖다가 액기스만 뽑아낸 거예요. 그걸 발효 액비하고 비교를 합니까? 당연히 다르죠. 자, 이렇게 이 액비는 압축, 고농축으로 만드는 것이 생명이다. 그러면서 GK365, 그 다음에 예설표 액비를 갖다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GK365는 액기스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예설표 액비는 발효, 발효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태생부터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수영선수하고 그 다음에 역도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수영선수를 나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역도선수한테 와가지고 왜 수영 속도가 그렇게 느리냐? 다른 운동선수는 굉장히 빠른데 당신은 왜 이렇게 느리게 뛰냐? 그렇게 나무라는 것도 똑같아요. 즉 기준이 없는 겁니다.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 키가 180이고 감독님 키가 170이다. 그러면 키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고 우리 감독님은 작다라고 얘기가 가능해요. 근데 그 기준이 전혀 달라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는 발효 액비고 하나는 액기스를 뽑아놓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비교 대상이 됩니까? 어떤 게 압축이 돼요? 성분 비율해서 공개하라고 그러는데, 예,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은 균일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공개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수제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법의 손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금씩 통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딱 준위로 하지를 사실은 못합니다.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대동소이하겠지만은, 그래서 어느 하나를 가지고 딱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 건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4대 5대 6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군가가 해보고는 이거 거짓말이다. 왜?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또 우리가 사정상 우리 사정상 이걸 갖다 성분비가 조금 약하다 싶으면 이걸 보강을 하고, 지금은 거의 지금 수준으로는 거의 손볼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분비가 변할 경우에는 또 벌떼같이 들고 일어설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저 진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거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 식사로 맞춰보면은 이 질소 성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밥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식사를 할 때는 밥하고 반찬을 먹습니다. 특별한 거는 고기만 먹고 밥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특정 성분만 들어있는 거름입니다. 인산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그건 이제 따로 이렇게 보강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황정성님 같은 경우는 이 가정식 백반이다. 우리 예솔표 액비를 가정식이다. 그래서 때로는 의식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공개를 해놨을 경우에 이제 그걸 계속 불고 늘어질 겁니다. 근데 이 밥은 지냐, 예. 되냐, 왜 된밥이냐, 진밥이냐. 아니, 문제가 아닌 것도 가지고 하는데, 솔직히 그 빌미 주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렇다라고, 설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액비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써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써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본인도 한때는 우리 액비 좋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도 했고 그러는데, 어떤 결정적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술하고 틀거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필요하다면 공개하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예술표 액비를 물어뜯는지 공개할 용이 있습니다. 아마 그 얘기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다 위에 다 풀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농락당했는가도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부분에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예수님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저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으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뭐냐, 무심코 생각했던 것들, 무심결에 지나갔던 것들을 많이 깨우쳐줍니다, 저를. 그래서 저한테 자기 때문에 인산거름 성분 강화했다라는 거 고맙다라고 인사 안 한다고 저 무지하게 나무라는데 그 부분 정말 고맙습니다. 하도 인산 가지고 너하길래 기존에 너하다가 많이 부과한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그쪽에서 그랬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필요하지 않았으면 안 했을 겁니다. 근데 통화 공개 한번 해볼까요? 3년 전에 어부지라는 것도 몰랐던 분이 그분입니다. 제가 통화 내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저한테 고마워해야 될 차례입니다. 자기가 파는 거름이 화학 거름인지 천연 유기질 거름인지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명확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죠. 아직도 모를 수도 있어요. 압니다. 네, 본인이 실수라고 그랬어요. 실수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그랬으니까 알고도 그렇게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비난을 듣는 거죠. 근데 그걸 본인이 수긍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아무리 뜯어봐도 지금까지 제가 옥상 조경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분이 그랬죠. 막 옥상 조경에서도 쓴다 어쩐다 막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옥상 조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 반품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좀 곤란한 지경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 말 듣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분들이 또 나를 이렇게 예술지기를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는구나. 제가 아시는 분들은 제발, 경험하신 분들은 제발 같이 막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들 진짜 얌체 같은 분들이에요. 다 아시면서. 그 댓글 좀 달아주시지. 자, 옥상 조경 하시는 분들이, 저는 한 번도 옥상 조경에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제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관여할 분야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옥상 조경 대부분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옥상 조경 하시는 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이 옥상 조경을 하시냐고요. 뭐 조경업자들 혹은 분재하시는 분들도 하죠. 옥상 조경 분야는 조경업 하시는 분들보다도 분재를 하시던 분들이 많이 합니다. 분재하시는 분들 더 많이 하죠. 왜냐하면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나무.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대형 분재수라든가 그 짜잘한 분재목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옥상 조경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분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옥상 조경은 옥상 조경대로 나름대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뭐냐? 일단은 이 분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한다라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분재처럼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이 시공업자가 그걸 관리를 맡게 됩니다. 물론 분재하고 약간 환경은 달라요. 더 넓죠. 한정된 공간이기는 하지만은 분재보다는 공간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거름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밑거름을 사용하기도 해요. 밑거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에다 화학거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이분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옥상 조경을 했다고 칩시다. 그 예술 빌딩 위에다가 옥상 조경을 했어요. 했는데 나무를 심어주는 데서 조경은 되게 끝나요. 근데 옥상 조경은 해마다 와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심은 나무가 어떤 이유로 나무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책임을 묻겠죠. 내가 심고 내가 관리를 해줬는데 그 나무들이 죽었다 그러면은 나는 같은 급의 나무로 교체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죠.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다 거름을 잘못 사용해서 나무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무릎보다 많아죠. 무릎보다 많아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댓글 대신에 실제 마이크로 스타트, 구스타트 가성비 아주 뛰어납니다.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저는 옥상 조경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자진해서 그 예약을 갖다가 취소를 시키고 있는 걸 반품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분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학거름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가성비가 뛰어나더라도 그 거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 하십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그 사람들이 취급한다고 억울해 하셨겠죠. 그러면은 옥상 조경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했던 대로 분재 고수들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분재 고수들이 그걸 갖다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화분에도 사용하면 안 되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 화학거름이냐 그러지 않으면은 이 발효거름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은 이미 60, 70년대에 정리가 끝난 겁니다. 끝난 건데 이게 복고바람이 불어가지고 누구 하나가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골라낸 것이 마이크로 스타트와 구스타트였어요. 그래서 텃밭에서 사용하거나 그 전원주택에서 사용하거나 아무 문제 없을 거름을 이 논란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이렇게 따져봅시다. 그분들이 가성비도 좋고 효과도 좋다는 마이크로 스타트, 구스타트를
옥상 조경에다 사용할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리고 만약 거기에 화학거름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거름 사용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반품도 하고 무슨 몰랐던 거예요. 그분들도 속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한때 교주를 꿈꾸기는 했는데 교주를 그분한테 넘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전화를 해요. 그분 말을 듣고 있으면 이게 진짜 우리 예술표 액비를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고민이 생긴답니다. 그 정도로 호소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재밌기만 한데 모르는 분들 또 그분 같은 경우는 예술표 액비 굉장히 찬양론자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넘어갈 정도로 눌변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달변이에요. 그래서 화학거름 못 쓴다고 그러면서 막 던지기도 하거든요. 아니, 분재에다가 쓰지 말라고 했지. 누가 땅에다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연면 시비를 주는 것은 충분히 검증을 거쳐서 토양에 잔주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다만 뿌리는 거거든요. 매네들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 외에 이 땅에다 흙에다가 주는 거름을 갖다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자, 그리고 이번에 그분이 어떤 분이 조언을 구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침묵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다가 캡처 사진을 하나 올리거든요. 그게 뭔 분이 그 명예훼손에 관련된 내용. 예. 그걸 딱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캡처해놨다. 이 문제는, 이번 사태는 유기질 거름이나 친환경 거름도 아니면서 이게 유기질이다, 친환경이다라고 하면서 이 거름을 갖다가 판매를 해왔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예술의 액비를 갖다가 본인이 사과 방송을 따로 했을 정도로, 액비를 지속적으로 공격한 본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저한테 사과를 한다는 것조차도 빈정거리는 투로 약 올리면서 하셨고, 그 다음에 일반 자기 그 물건을 갖다가 구매해 준 분들한테도 어떠한 사과나 변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격분한 거예요. 원인은 철저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러 댓글들 다 캡처해놨다, 뭐랬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시를 해놨던데 죄송합니다. 저는 모든 대화와 그 다음에 그분이 올린 거름에 관련된 모든 영상, 그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댓글 다 캡처해놨습니다. 제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 이 분재를 하시는 분들, 또 초보 분재인들이 뭔가를 갖다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처럼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예술을 갖다가 비난하고 그 다음에 허위사실을 갖다 유포를 해도 제가 꼭 입 꼭 담고 참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훈련의 장이고 발전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복고풍이지만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옛날 그 잘못된 방식을 또 밟아가고 있는 거지만은 요게 새로 분재를 시작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요소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영상으로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본인은 그렇게 저한테 책 잡힐 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 있으면 하십시오. 더 이상 이 구독자님들, 댓글러들, 그 댓글러들도 상대의 인격을 훼손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의 진위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견을 피력하셔도 됩니다. 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아야죠. 다만 인격적으로 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시면 얼마든지 댓글 다십시오. 어떤 분, 댓글창 있는 거죠. 네, 그러려고 댓글창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 구분 못하게 막 영어 숫자하고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 해가지고 하는 것은 사람들 구분하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더 자유롭게 댓글을 갖다 쓰라라는 의미로 그걸 많이 풀어놓은 겁니다. 근데 왜 미리들 이렇게 조심하십니까? 제가 성질 진짜 급한데 제가 분재하면서 성질 많이 누그러졌거든요. 저는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저한테 제일 처음에 사과 방송을 준비한다라고 한 댓글에 뭐라고 썼는지 영업에 지장을 들여서 주선합니다. 제가 그 글 내용 뻔히 압니다. 뭐냐? 그만큼 장사 잘했다라는 거죠. 3, 4천 원도요. 10개를 팔면 3, 4만 원이고 100개를 팔면 3, 40만 원이고 1000개를 팔면 300,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액비 원가 계속 문제 삼았죠? 우리 매제도 목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 나가서 일을 할 때 원가 얼마나 드십니까? 내 친매제도 목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화통화 하면서 이야기 해드렸거든요. 근데 하루 나가서 일하는데 원가 얼마나 드십니까? 사람의 인건비를 그렇게 값어치 없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제 기술과 제 노하우와 제 노력, 일일이 제 손으로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거 아니에요. 설사 경제적인 것이 설사 공짜라고 하더라도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성과를 이루어내고 그 결과가 좋다라고 그러면 그것 자체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현대입니다. 어쨌든 이번 이 액비 사태로 인해서 어떠한 그 불이익을 받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자, 이상. 좀 재밌으셨어요? 심란하죠? 아니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왜 또 계속 또 잊을만 하면 또 그리고 제발 좀 토론을 합시다. 제가 이게 반론 제기하면 그게 어떤 과학적 근거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괜히 멀쩡한 화학걸음 더 내던지지 말고요. 자, 이상 예솔분재원 상무승 이재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 나무 왜 갖다 놨는가 이해가 안 돼요. 예. 요 나무요. 액비 주면은 막 무지개 큰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무 지난 겨울에 가지 정리하고 여름에 가지 정리하고 지금 오늘 세 번째 가지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1년에 딱 2번 했어요. 도장 안 합니다. 질소 성분이 많아서 질소 성분이 많아서 엄청 도장을 한다. 이제 그것이 마디사이가 길어져서 그런다. 라는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요 나무를 가져다 놨는데 그걸 까먹었어요. 이 나무요. 도장 안 합니다. 이렇게 1년에 2번 딱 손 봐줘도 이 정도 커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커도 단단하고 야무지게 큽니다. 맞아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정작 보여드리려고 했던 나무는 따로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놓쳐버렸어요. 자, 이거 우리 부감독님의 석화입니다. 이 나무 액비 무지하게 줍니다. 그렇죠. 제 건 안 줘도 이 나무는 꼭 줍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영상에서 보면은 액비를 줘서 막 그런다고 우리 부감독님이 억울해 하잖아요. 억울해 하면은 제가 일부러 그런다고 이제 하면서 약 올리면서 하는데 이 소품을 만드는 것은 액비를 주면은 나무는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손보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달라지는 것이지 액비 질소질거름 많이 줬다라고 막 푹푹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구석기 시대 발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액비 주면은 질소질거름이 많아서 뭐 마디 사이가 쭉쭉 길어져서 그런다고요? 이 나무 마디 사이가 쭉쭉 길어졌습니까? 원래 석화이가 이렇게 크는 것 아니냐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할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석화이요? 소재 때는 쭉쭉 커요.
맞아요. 소재 때는 쭉쭉 큽니다. 그래가지고 나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이 틀이 이제 딱 멈춰요. 그래서 조금씩 숨구멍처럼 이게 커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부감독님 이거 가지고 예, 굉장히 아끼는 나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은 가가지고 핀셋 가지고 하나하나 집어내면서 이렇게 정교하게 나무를 갖다가 관리를 해요. 이분이 지금 올해 지금 못 와가지고 이렇게 마른 것 하나씩 나오네요. 부감독님 빨리 와요. 이거 나무 여기 속에 석화에 이거 죽은 눈 생겼어. 안 오고 싶겠어요 지금.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얘기를 좀 비난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나무도 보여줘요?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 세제 소사는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얘도 쭉쭉 자라나서 마디 사이가 길어졌나요? 근접 촬영을 좀 해주십시오. 이 마디 사이가 길어진 걸 제대로 보여드려야죠. 자, 요거 액비, 우리 집에서 액비를 가장 많이 먹는 소사가 이겁니다. 나무가. 그렇죠. 예. 초봄부터 시작해갖고 싹이 틀라고 할 때부터 11월 달, 10월 말까지 줄기차게 액비를 쏟아붓거든요. 이 밑둥 굵히려고. 근데, 그래서 밑둥 굵어졌잖아요. 네, 많이 굵어졌죠. 예. 근데 마디 사이 쭉쭉 길어졌습니까? 이렇게 보여줘도 안 믿어요. 이 나무는 예술표 다른 나오면 몰라도 이 세지수사는 예술에서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키우고 있는 세지소사들 다 이렇게 액비 쏟아 붓듯이 하면서 키웁니다. 그래서 밑동 굵히고 줄기도 굵히고 나무도 이쁘게 만들고. 됐어요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했는지 또 생각해봐요. 또 나중에 아유 이 말을 못했네 이렇게 하지 말고. 할 말 거의 다 했습니다. 뭐 더 얘기해봤자 이걸로 끝냅시다.